요즘 군대 내 가혹행위가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병제, 그동안에도 종종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뜨거울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함께 생각해보죠. 먼저 모병제, 이거 말은 좋은데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분이세요. 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모병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상조다, 안 된다 하셨네요. 일단은 그 모병제를 하기 전에 예. 우리의 안보 환경을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평화롭다라면은 예. 병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줄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고,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이제 속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북한 급변 사태로 가죠. 예.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제 모병제를 하되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거냐.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60만 되지요. 예, 근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제. 예. 50만까지 이제 줄어들 예정인데. 중국이 150만, 우리가 60만, 북한이 예. 한 110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한 20만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60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상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가 바로 이제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이제 지상 병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모병제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인력은 줄더라도 군대의 질을 높이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병력 수준은 뭐 3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국방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느냐? 아니다. 미국과 이라크전 생각해봐라. 어디 미국이 군인의 양으로 싸우느냐? 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예. 각 전쟁마다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지형 자체가 이라크 지형 자체가 험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첨단 무기를 사용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국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같은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북한과 어떤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군 병력의 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첨단 병기도 일단은 중요하지만은 그와 걸맞는 적정한 병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안보에서 걸린다 이 말씀이신데, 혹 예. 찬성론자들 주장처럼 안보에서 안 걸린다라고 친다면, 그때는 그 외에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죠. 돈 문제. 예. 과연 이제 군에 이제 들어가는, 예를 들어 2등병으로 시작하는 병사들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 예. 얼마를 줘야지 모이겠는가, 한마디로. 그렇죠. 모집이 얼마를 되겠느냐. 줘야 모이겠느냐. 그리고 군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영 환경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그 부대를 가보면은 개개인의 병영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도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투자, 그리고 월급은 월급은 얼마나 줘야지 이 모집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물가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이 되려면은 뭐 최소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사관들 월급이 한 150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 이상은 과연 그 군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그건 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월급을 줄 수 있다, 준다라고 치면은 예산이 충족 안 될 거다 보시는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이제 인건비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앞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최첨단 무기로 그 병력을 보강하면 된다. 과연 그런 그 최첨단 무기를 살 돈이 있겠냐 이거죠, 국방 예산에.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근데 이제 현재 예산으로도 모병제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대가 감축이 되고 고위 간부들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어떤 효율성이 생길 거다. 운영 유지비가 크게 줄어들 거다. 지금 헛돈 나가는 걸 줄일 수 있다. 그걸로 군대 현대화, 과학화, 환경 개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그 의견도 전적으로 존중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뭐 그 주변의 안보 환경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대영 연구위원님은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보에 있어서 지금 전혀 이건 시기상조다.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확고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지금 북한이 병력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바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도 사실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남북 대치라는 이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제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 사실은 이제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세우시는 가장 큰 이제 논리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군대 내 가혹행위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병제를 떠올리고 있는 건데 이 말 자체도 동의하기 어려우시고요? 아니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 말은 동의한다. 그 방법은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그 모병제로 해가지고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군이 변해야 됩니다. 군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억만금을 준다는 군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문화도 바뀔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우리 김 연구원님은 문화가 바뀌어야 모병제도 모집이 될 거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거랑 사실 비슷한 논리인데 대만의 지금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22사단 사건, 28사단 사건이죠. 이런 가혹행위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려는 인원이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모병이 안 되는군요, 지금 대만. 뭐 억만금을 준다 한들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 모병제 시기상조. 지금으로선 불가능. 입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병제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다라는 입장 갖고 계신 분. 예비역 공군 준장이십니다. 진호영 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 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병제 이제는 생각할 때다.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모병제지요. 그럼 지금 모병제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뭐 이스라엘 이 정도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모병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금 다 모병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모병제로 가야 한다. 근데 이제 앞서서 반대하시는 분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북한은 병력이 110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60만 병력을 모병제로 더 줄인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건데요. 그렇게 숫자 논리로 얘기하신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느 특정 집단은 사실 그걸 잘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현대 군대를 아주 거의 잘 갖춰오고 있는 일본이 22만 정도 되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20만 대입니다. 북한이 110만 명의 거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은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현대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곧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됩니다. 예비군으로 넉넉하게. 근데 이제 앞서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와 우리를 똑같이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지에서 딱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첨단 무기만으로도 싸울 수 없는 어떤 지형적인 문제, 즉 인력이 병력이 직접 침투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환경,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 무기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대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근데 저희가 부족한 병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체제로 갖춰서 운영하면 되고, 우리나라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휴전선에 많은 적과 대치를 하고 있어서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대치 경비 병력은 과학화로 얼마든지 대치가 가능합니다. 경비 병력은 과학화로 가능하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선이 상당히 넓은데 이스라엘도 병력 배치 안 해놓고 있습니다. 요소 요새에 장비를 잘 갖춘 부대를 주둔시켜서 기동타기 형태로 대치합니다. 그럼 유사시라든지 혹은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럼 예비군으로 충원하고요?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모병제로 운영한 병력들의 복무기한이 7개월이었습니다. 독일은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 잠깐 시키고 나머지 몇 개월만 복무하고 바로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 친구들은 다시 동원하면 바로 전력화에 쓸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태의 짧은 기간의 징병제로 잠깐 훈련만 시키고 시키면서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예전에 방위병이나 보충력 제도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근본은 모병제로 바꾸는 게 맞다 이런 말씀. 안보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모병제를 그래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 돈 문제가 바로 걸려버린다는 건데요. 얼마를 주면은 그러면은 얼마의 월급을 주면은 이 모병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올 건가, 또 그들이 지원을 하게끔 하려면은 환경 개선도 돼야 하는데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들어갈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현재 병력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채 못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절반으로 줄이면 3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만 명 정도만 줄이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방 운영 유지비의 한 3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사람당 평균 잡아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만 월 준다면은, 그리고 남는 운영 유지비로 이제 점차 무기 체계를 선진화하고 과학화시켜 가고, 그 다음에 30만 병력 중에 점차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대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30만 원으로 줄여서 150에서 200만 원 선의 월급을 준다면 예산 충당될 거다. 근데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월급으로만 국방비에 반을 쓸 거냐? 그거는 불가능할 거다. 다른 데 무기 사는데도 돈 들어야 되고 유지비도 드는데 어떻게 병력 월급으로만 반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60만 명을 유지했을 때요. 60만 명을 전부 다 모병제를 했을 경우에는 국방비의 반이 봉급 주고 먹고 입고 자고 나가는데 60만 명을 30만 명으로 줄여버리면 30만 명으로 줄이면은 그 육군 사단 30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단 하나를 줄이면은 사단 줄이는 예산 절감 효과가 한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월급은 또 확 늘어나니까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30만 명으로 줄이는 상태에서 운영 유지비 줄이는 걸로 월급 주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죠. 가능하다. 병력 수를 확 줄이기 때문에 200만 원, 150만 원 줘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판단들이 좀 다르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이 모병제로 가겠다고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면밀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라파의 계산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군대 문화가 유지된다면 이거 모병제 해도 안 될 거다. 지금 대만이 모병제 했는데 우리 28사단 같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 모집이 안 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문화는 모병제로 가면은 아주 쉽게 고쳐지라고 봅니다. 자연히 고쳐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직업군인인데 태도가 다르지요. 그냥 징병돼서 끌려오다시피 군대 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자원에서 와가지고 군대 생활할 때는 전투력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의 어떤 갈등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모병도 더 잘 될 거다. 그럼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진호영 준장까지 모병제 찬반 들어봤습니다.